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강수정 공무원 영어 2580 커리큘럼이라고 수험 과정 동안 영어 전체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지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영어 합격자 100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먼저 확보해야 할 과목이 뭐냐, 그리고 가장 불안했던 과목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다들 영어가 관건을 좌우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텐데 실제로 합격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이게 데이터를 보여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상은 했었지만 먼저 확보해야 할 과목의 82%를 이제 82%가 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건 영어를 앞단에 해놓고 나머지 과목을 붙여야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걸 했다 저걸 들었다 왔다 갔다 거리느라고 좀 빨리 기간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 끝날 때까지도 가장 불안했던 과목으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72.1%가 또 계속 영어를 얘기해요. 영어 점수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다가 다른 과목을 하면 좀 더 빨리 점수가 오를 텐데 이러면서 이제 영어가 끝까지 좀 안 잡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이제 저희들이 물었던 백인의 합격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려서 영어를 좀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 끝까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커리큘럼이 무슨 단계 되는 거는 조금 이따 다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또 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는 이제 2012년 5월 10일 서울신문 기사예요. 제목이 구급대기 영어에 달렸다에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었대요. 최근 3개년 합격자 과목별 평균 점수를 각 지방별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을 했더니 80점대 초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어 평균이 어떠냐면 70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자 내에서도 그래서 아예 여기 평균 빼기 영어를 해가지고 거의 10점 정도의 이제 평균에서 영어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영어 70점대로 가장 낮아 국어도 80점 안팎 고전 행정화 행정법은 80에서 90점대 과목별 20점 가까이 편차가 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쵸 여러분 영어 점수가 계속 이제 올리기가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 제목대로 영어를 미리 잘 해놓으면은 합격에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라는 것을 또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아마 내용을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잠깐만 시험에 어떻게 나오길래 이렇게 영어가 어렵다 그러느냐 이제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이렇게 영어가 관건인 시험에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보통들 얘기하는 안정적 점수라는 80점이 확보될 것이냐 하는 말씀은 먼저 시험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영역은 어휘, 그러니까 표현하고 회화 해가지고 이 표현이라는 건 왜 관용적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봐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냐 이러는 거. 또 대화 나오고 그중에 적당한 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 또 문법 문제 그리고 독해가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봐서는 문법이 4문제고 어휘가 2문제고 독해가 10문제니까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독해를 어떻게 해야 주제, 일치, 빈칸 완성, 논리성 이렇게 나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느냐 하면은 문법하고 어휘가 돼야지 독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휘 숫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 기본으로 필요한 게 어휘니까 문항수가 적은 거고 그리고 이제 숫자로 봐서는 4문제지만 문법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학생들이 튼튼하게 문법을 방어하지 않으면 막 3개 정도씩 나가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한 2개 나가고 여기서 막 2-3개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80점이 어렵고 합격을 하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한 70점 정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숫자만 봐서는 독해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오해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독해를 잘하려면 이 기본이 되는 어휘와 문법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신림동에서도 오래 강의를 했었고 그 전에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또 노량진에서도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뭐 시작하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 자체가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그 어떤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본이 없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토익 점수를 냈다 하더라도 아까 봤던 그런 류의 문제들 아까 이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문제를 25분 동안 풀어서 80점 정도 내려면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현재 수준차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 문법을 다지고 그리고 심화 문법, 심화 어휘, 심화 독해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탄탄한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80점을 이렇게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학생들은 이제 종합반 과정에서 기본 문법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혼자 하다가 기출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튼튼해야지 기출문제가 잘 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시작할 때부터 막 독해를 계속 푸는 경향이 있는데 문법하고 어휘가 상당히 잘 되면 그러면 독해가 아주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공부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 저희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책들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종합반에서는 공통영어라는 이 책으로 기본 문법을 다집니다. 그래서 이 책하고 근래 기출을 파고드는 공통영어 기파공이라고 줄인 그 자료 같이 결합해서 이제 이 책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들을 다시 다잡는 게 목적이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 지점들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어디가 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이 종합반에서 주로 하는 공통영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기반을 닦고 나면 그 다음에 파워 그래머라고 하는 이제 이게 뜻을 보면 구조가 예상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과정인데 파워 그래머로 문법을 굉장히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파워 워드라는 500개의 단어를 굉장히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자를 할 때 왜 부수만 한 50개만 튼튼히 알면 부수들을 붙이면 단어를 막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하고 막 붙여나가는 공부. 그러니까 어휘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500개의 단어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그걸로 어휘를 다지고 그 다음에 독해를 잘하는 방법을 말씀을 배우시고 그리고 나면 기출문제 이 책에는 이제 55회의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한 40회 정도의 기출문제를 상당히 소화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80점 이상이 나오고 쉬우면 물론 90점, 100점이 나오고 그런 단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제가 믿고 있고 또 많이 이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 얘기만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올해 서울시 필기 합격한 학생들 영어 인터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면서 이제 한 열 몇 명, 14명 정도의 학생들의 14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요 과정을 쭉 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저희한테 합격 수기처럼 써준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단계별 어떻게 공부했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공통영어라는 거죠. 여기서는 문장 구조가 보이게 도와드려요. 그리고 문법 핵심 포인트, 기출에 뭐가 나오는지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심화 문법인 파워 그래머 단계에서는 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문법의 디테일, 사실 디테일을 여기서는 좀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굵은 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테일을 붙여야지 문법 문제를 소화할 수가 있어지죠. 보통 학생들이 이제 합격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합격생들의 이야기는 꾸준하게 반복 이거예요. 복습, 꾸준하게 반복 복습. 이게 이제 합격생 그 수기 중에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꾸준하게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이해가 돼야지 꾸준하게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해도 안 돼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재미있으면 꾸준하게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과정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좀 원리를 알도록 하는 거. 아마 제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되게 원리나 뜻을 아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원리를 따지느냐. 꾸준하고 반복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재미가 생기고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진 분량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꾸준히 매일 하는 거고 예습하고 수업하고 복습하고 이건 무슨 공부의 황금률이죠. 그래서 이걸 지켜요. 합격생들이.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시길 참 바랍니다. 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사전을 찾아보고 저희랑 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영영 사전을 자꾸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오래 남으니까요.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공부했다.
또 저희들은 예복습지라고 요새 이제 일명 쪼물딱 시리즈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쪼개보고 물고 늘어지면 딱 보이는 그런 이제 여러분이 예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부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복습지를 활용했고 온오프라인 스터디도 참여를 했다. 사실 영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참 힘들고 이렇게 스터디 팀을 만들어 드려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기 분량을 공부해오고 남한테 설명하고 또 물어보고 또 뭐 그러는 과정을 통해 되게 분명해지게끔 만드는 이런 스터디 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오프라인에서는 모든 뭐 종합반에서는 아직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과로 들어오시면 이제 항상 오프라인에서 스터디를 운영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서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문법 관련 문제를 풀면서 출제 의도를 예측하고 그러니까 문제로 자꾸 다지고 그랬다는 거죠. 문법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해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이게 그 공통 영어나 파워그래머라는 과정을 문제를 통해서 더욱 다졌다. 이런 게 이제 방법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워드, 그다음에 심화 어휘 설명을 드릴 차례죠. 아까 말했지만 500개 가지고 단어의 형성 원리와 그다음에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얘기하는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형성 원리를 설명드리고 각 단어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쓸 때 뒤에다 to 부정사를 쓰는지 대절을 쓰는지 ing를 쓰는지 이런 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그런 걸 같이 공부하면 500개만 확실해도 그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것과 뜻이 비슷하면 뜻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구조를 취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합격생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단기 사이트에 mp3 파일을 저희가 다 올릴 수가 좀 시스템상 없어가지고 강수정닷컴이라는 데 저희가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어휘는 이제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무료로 mp3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사용했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예습하거나 복습할 때 활용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예복습지가 파워워드에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했다, 스터디 참여했다 이런 얘기들. 또 잘 외워지지 않으면 때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감이 안 오는 단어들. 그런 건 역시 영양사전 찾아보면서 예문으로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중요한 볼만한 얘기다 싶습니다. 여기 문장에서의 쓰임을 같이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 잘 안 외워지는 단어 이런 것들은 단어장을 활용해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봤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상당히 예상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들 실행했다. 여기 단어를 외울 때 그냥 한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예문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봤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방법들을 실행을 했던 거죠. 어휘는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단문 리딩이라고 독해 과정이 이제 좀 이게 이슈가 돼요. 제가 독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읽지 않거든요. 일부만 읽고 예상을 해가지고 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뭘 했나 봐가지고 일부만 읽고 답을 하는데 그걸 통해 굉장히 효과를 본 많은 학생들이 있는 반면 다 읽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 이제 방법이 이제 여기서 좀 얘기가 될 겁니다. 좀 이 합격한 학생들이 한 얘기를 보면 꾸준하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뒤에 무슨 내용이 올 것인지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다 읽는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읽으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알아봐라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으면 이걸 알려면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일부를 읽고는 이 문장이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과정이에요. 독해는 첫 문장이 중요하므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키워드는 동그라미로 표시하면서 복습을 하기도 했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독해하는 방식하고 많이 다르죠. 키워드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것을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하신 겁니다. 하루에 많이 풀지 않았고 5지문씩 빠르게 풀고 틀린 문제는 왜 그것이 답인지 또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여기까지 이제 고민을 자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았을까 왜 이게 답일까 이렇게 자꾸 분석을 했다는 거죠. 쉽게 읽히지 않는 어려운 내용의 독해는 더욱더 꼼꼼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풀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다시 보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이런 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저희들이 지금 물론 이제 합격을 한 학생들 얘기들만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달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일부만 봐도 사실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왔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줄줄줄줄 읽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다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건 공통영어, 파워그래머, 파워워드 이런 과정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미 경험한 분들이 이렇게 경험해서 성공한 분들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 좀 전달드리고 싶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5번째 마지막 단계는 최신 기출 문제집 55회의 최근 기출 문제가 자세한 해석과 함께 들어있어요. 자, 요거를 이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책에 보면 88, 15, 16 방법이라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문제를 처음부터 25분 동안 풀려 그러면 막 한 문제도 안 틀리려고 막 너무 열심히 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분쯤 됐는데 막 15번을 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분이나 지나갔는데 막 10문제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또 막 빨리 풀죠. 그러다 나중에 막 찍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합격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방법은 시험 문제를 3등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번 위에다가 8분 이렇게 써요. 그래서는 8분이 되면 즉각 8번을 풀어요. 여기 앞에 못 푼 문제가 있건 또는 빨리 풀어도 막 더 풀려고 하지 않고 7번을 딱 풀고 나니까 7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1분 동안 앞에 문제 중에 조금 미진한 게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문제도 5점, 긴 문제도 5점, 쉬운 문제도 5점, 어려운 문제도 5점이에요. 어차피 사람들이 100점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8분 동안에 7문제를 풀고 그중에서 5개만 맞히자. 이렇게만 마음을 먹어도 다섯 개만 맞히자. 그러면 이제 75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좀 방어하는 전략. 그래서 문제를 끊어서 8분에는 8번을 풀고 그다음에 15번을 16분이 될 때 바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여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 합격한 학생이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시간을 그렇게 지키는 걸 못하겠어가지고 이거 그냥 영어는 내가 좀 안 되니까 선생님 이런 방식 좋다고는 하지만 내 하던 대로 하자 하고 시험장 가서 영어를 풀었는데 45분을 풀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이렇게 시간을 끊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45분 풀고 나니까 나머지 과목을 실력 발휘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시험을 봤다 그러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하면 항상 25분에 문제를 딱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붙잡고 늘어진다거나 그러다가 막 쉬운 문제도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은 전부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는 단어, 문법, 표현 등은 기본서를 찾아보면서 복습한다. 이 얘기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전달해 드리기를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잖아요. 기출 문제는 다른 그냥 모의고사랑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문제는 때로는 지문이 똑같이 나오기도 해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 된다거나 또 똑같은 문법 지정이 반복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큼은 풀고 난 다음에 기본서 원래 봤던 파워워드, 파워그래머 또 찾아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단계 때문에 이제 모르는 단어, 표현, 문법 표현을 기본 찾아보면서 복습한다. 요 단계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기본서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기본으로 사용하신 책을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또 애착을 갖고 있어야지 이걸 내가 가정법 문제, 가정법 어디 찾아보면 되지 이런 신뢰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그래야지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일반 암기 과목과 다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어렵다. 먼저 푸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 학생 100점 맞고 서울시 합격했거든요. 5과목 중에서 영어를 먼저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2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받고 바로 25분 동안 영어를 열심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죠. 나머지 과목을 막 이렇게 여유 있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풀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참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80점을 영어 80점을 받기 위한 물론 80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번에 그 14분 서울시 합격한 학생들은 서울시 평균 점수를 내니까요 92.5더라고요. 그래서 100점 맞은 친구가 14명 중에 4명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튼튼한 바닥이 있으니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영어를 먼저 공부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시험 과정 중에 이렇게 흐름이 가면은 저희 공단기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요 우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커리큘럼 제시한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하고 제가 제안하는 표준적인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처음에 2달은 종합반을 들으면서 5과목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그때 영어 공부는 기본은 해두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 그림을 보는 거지 전체에 대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전체 보고 영어만큼은 기본을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 영어에 이제 굉장히 포커스 많이 두는 거죠. 그 다음 2달은 제일 어려운 과제인 영어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2달 동안 저는 특히 여러분들의 영어 기본이 되게 없다 싶으시면 다른 과목 하나도 하지 말고 영어와 문법과 어휘에 집중을 하시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좀 기초가 있으시다면 국어를 좀 끼워 넣는 게 좋아요. 한 2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를 100%로 잡으면 20% 정도를 국어에 끼워 넣을 수 있으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영어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선택 과목들을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5, 6개월 차 이때는 문법하고 어휘가 됐으니까 이제 영어 독해를 하고 국어 심화를 하고 한국사를 좀 끼워 넣는 거죠. 이 기본 3과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어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이 국어고 그 다음에 한국사고 이런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7, 8개월 차에 기출문제를 하고 그럼 이제 이때 점수가 막 잘 나와주는 거예요. 80점 밑으로 별로 안 떨어지고 영어가 막 80점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러면 정말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나는 합격하는구나. 그런 가벼운 기분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사 심화하고 국어는 유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0월 차에 선택 1, 2 하고는 공통 과목은 조금씩 유지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나 동형 모의고사로 전체를 잘 버무려 가지고 그때는 이제 좋은 특강들을 하고 하는데 특강을 할 때 그게 귀에 들어오고 쏙쏙 잡히고 그런 상태가 이제 이때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격 이렇게 딱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점수는 잘 안 올라요, 여러분. 2달 열심히 공부한 점수가 띡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는 이때는 별로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어휘 문법 했다고는 하는데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독해할 때 이제 점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기출문제 할 때 한 80점 정도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린 참 지루할 겁니다. 근데 이때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있구나. 이것에 기쁘고 이게 돼야 된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점수가 오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고는 독해할 때 딱 점수가 한 50점, 60점 이렇게 오르다가 그다음에 기출을 할 때 딱 80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정년이 되니까 이렇게 막 오르게 되겠죠. 영어 점수는 대체로 이렇게 되게 더디게 밑과정을 거쳐야 오른다. 그러니까 그 더딘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인내심을 갖고 성실하게 갈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 준비한 거, 또 합격생들의 경험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기로 한 일은 이제 즐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즐겨야죠.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9급 대기 영어에 달렸다. 뭐 7급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신문 기사 말처럼 여러분들 영어 먼저 꽉 잡고 나머지 과목 잘 붙이셔가지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